반갑습니다. 차트 도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지 드렸듯이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 코스닥이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78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구간입니다. 오늘 고가를 보게 되시면 딱 780포인트 찍고서 멈춘 모습이죠.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 쉬었다가 또 뚫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현재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쭉쭉 치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내용이랑 제약바이오, 로봇 관련주, 그리고 코스닥 지지 저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로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상승 채널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저점 구간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전 구간에서도 지지받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상단에 만들어 놓은 이 초록박스 구간을 보시면 이전에 지지받았던 구간, 저항받았던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780포인트부터 대략 830포인트, 많으면 850포인트까지 저항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구간이 전체 채널의 0.25 구간과 겹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간 저항 맞고 내려오는지, 혹은 저항 구간 내에서 비비다가 미들라인까지 돌파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의 0.5 구간 미들라인 같은 경우에는 9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고요. 1000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구간은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바닥에서 횡보해주는 그림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은 완벽하게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적어도 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붙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살아난다 싶은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의 반등은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사도 오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호가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종목들을 쭉쭉쭉 보게 되시면 생각보다 호가가 많이 비어 있어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바이오 종목 몇 개, 그리고 반도체 몇 종목을 호가에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거의 대부분 1억도 안 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1억에서 2억 사이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붙지 않아서 쭉쭉 올라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호가가 빈 상태에서 오르게 되면 누군가가 매도를 하면 주르륵 밀리게 됩니다. 시장가로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가로 던질 수 없으면 지정가 매도도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매도 걸어놔도 사는 사람이 없을 거고, 매수 구간에다가 호가 낮춰서 매도를 하자니 호가가 비어 있으니까 또 밀려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도 마찬가지지만 거래 대금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을 신경 쓰지 않으면 들어갔다가 밀려서 못 나오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심택 호가창이거든요. 이거 아래까지만 해도 1.3% 정도가 되죠. 호가가 비어있는 종목들은 2%, 3%까지 있는 종목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3%의 손실을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6년도부터 올라올 때, 그리고 하락장에도 외국인은 꾸준히 코스닥을 모아왔다.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강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자리에서 반등 나올 때를 제외하고 지금 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제 제가 봐왔던 시장은 매집 주체가 매집을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오르락 내리락 흔들면서 매집을 다 완료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릴 때는 매집 주체가 먼저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주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이거는 썩 좋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도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900포인트까지는 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끊겼다는 점, 그리고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도 죽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좀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장기로 모아가시겠다 하는 종목들은 실적 반드시 신경 쓰세요. 단기 접근하실 분들은 거래 대금 정도까지만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다음에는 알테오젠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산 수렴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적어도 이 상단까지는 붙여볼 만하다. 38만원, 241선, 360선, 240선,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에 추세선의 상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한번 붙여볼 수가 있다. 다만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길게 보실 분들은 조정까지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같은 관점이에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상단에서 저항 맞는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바이오 위주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거의 다 10%대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단에 위치한 물량이 많고 이렇게 한번 해먹은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기간이 깁니다. 물론 여기에서 상승이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추가로 더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지만 고점을 갱신한다기보다는 뭐 주요 매물대 구간까지만 도달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단의 매물은 소화를 해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매물들을 전부 다 매수를 해주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수랑 같은 관점이에요. 제가 지수를 1000에서 1200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매물 소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종목들도 다 같은 상황이에요. 차트가 다 이렇잖아요. 올려놓고서 한 번에 쭉 내리고. 그래서 종목이나 지수나 마찬가지니까 어느 정도 저항 맞을 각오는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로봇을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코스닥의 시가총액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트만 딱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쌍고점 찍고 다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지지받는 자리가 482평선이고 이전에 고점에서 뭐 지지받았던 자리, 돌파 직전 저항 자리, 지지 자리, 이런 자리들이 겹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닥에서도 쌍바닥을 찍고 올려주고 있는 형태고요. 최근 들어서 SPG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SPG는 이전에 있었던 저항 라인까지 돌파한 상태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미 저항 자리 뛰어넘으면서 회색 이평선 122평선 부근까지 상승해 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도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바이오와 로봇이 코스닥을 이끌어 준다면 로봇에서도 대장이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자리 보시면 상단 저항 자리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돌파해 줘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50만원 부근에 242평선이랑 저항 자리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로봇주가 다시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로봇 섹터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는 종목들만 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지만 대장이 먼저 출발을 해주게 되면 그 뒤에 있는 후발주자들도 열심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잡아 보실 때는 대장을 일단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대장을 사라는 게 아니라 대장의 움직임을 함께 관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느 섹터든 마찬가지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메모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순환매 첫 번째 영상 올리고 두 번째 영상은 안 올리고 있죠. 요즘에 좀 일이 많아져서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빠르게 순환매 영상까지 준비해서 순환매 잡는 법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